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이제 10회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글날이어서 빨간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이런 이벤트성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뭔가 그런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제 제 스스로가 좀 더 즐겁고 편한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쉬는 날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여기 채팅창에 참여하거나 보시는 분들도 얼마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아주 즐겁고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아주 신속하게 종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저껜가 회식을 하다가 들은 이야기가, 모 다이어트 기업에서 이 부정적 후기를 쓴 회원한테 명예훼손 및 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실 이런 다이어트 기업의 경우는요, 대체로 좋은 후기들만 많이 있어요. 이 기업 자체에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뭔가 검열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기에 대한 당부를 부탁하기도 하고, 후기를 관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의 대부분의 후기들이 좋은 후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패한 것에 대한 디테일한 후기가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그 여파가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왜냐면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부작용이나 실패에 대한 것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런 실패 후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액대가 비싸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나 실패에 대한 후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엄청 폄하하거나 그것에서 위안을 얻기도 해요. 그런 실패 후기를 보면서 그것 봐, 안 하길 잘했어.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기도 해서 이런 것이 여파가 굉장히 크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전 회차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런 완제품, 완성된 제품에 대한 성능을 보고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어보고 그리고 이게 그 경험한 체험이 실패인가 성공인가로 이어지는 것을 그 후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신뢰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전문가가 이것을 검증했다. 아니면은 누군가가 체험했는데 성공했다라고 검증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이제 소비로 대부분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검증에 관련된 후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킥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때 이런 후기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초기에 사례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한다는 것은 킵다이어트는 비단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뭔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오시는 회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결국에는 뭐가 됐든 결국 회원들의 상처를 공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례를 공개하거나 구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렇게 상업적으로 후기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덕분에 킵다이어트가 뭔가 빨리 입소문을 탄다거나 아니면은 알려지거나 대박이 난다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게 킵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한국심리교육원에서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게 되지만 이 한국심리교육원에서도 그 치료한 사례가 거의 1000여 건이 넘어간다고 해도 거의 일절 공개를 안 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이제 각각의 개개인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존중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후기로 뭔가 상업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킵다이어트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담당하는 전문가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제 사례는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에 같이 임상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앞으로 발전을 원한다고 하시면서 약간 증정식으로 남겨진 사례들이 있긴 해요. 그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구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회원 전용 페이지에도
종료를 하신 분들이 이 후기라던가 소감에 대해서도 전부 다 비공개가 되어 있어서 오로지 작성자, 당사자와 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어떤 상태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좀 더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에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가 잘 안 되고 약간 비밀 조직처럼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애초에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점은 만약에 내가 아무리 이게 후기로 검증돼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타인의 후기는 오로지 타인의 사례일 뿐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남도 이러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결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의지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노력이어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 라고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런 컨설팅을 해주면서 갖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면 결국 무너지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모든 변화는 그렇게 자신 스스로 일어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정보만큼만을 보시면 되고 후기에 의존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드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런 스파나 기구 관리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라고 그러죠. 헬스케어 센터가 식단 조절 없이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사실 십몇 년 전부터 경험을 직접 해봐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식단 조절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는데, 그게 이런 약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고지를 받지는 못했고, 후에 가서 관리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데도 살이 안 빠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황당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금액도 금액인지라 뭔가, 여기는 다이어트 필승법이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다가 안 된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거의 뭐 이제 피눈물을 삼켰죠. 왜냐면은 그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제 서민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좀 큰 돈이었는데 그거를 졸지에 이제 길바닥에 버리게 되는 이런 순간이 이제 닥치게 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결국 뭐 이내 또 다른 다이어트에 몰입을 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 기업의 실패 후기가 올라왔던 것이 이번뿐만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같은 맥락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된 게 몇 건이 있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불을 받은 케이스는 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결국 이런 변화에 대한 노력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내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해진 약관에 따르기만 하면 그 업체에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도 뭔가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피나는 노력 없이도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은 확실하게 과대 홍보죠. 과대 광고고 과대 홍보예요. 피나는 노력 없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기업이 책정을 했던 다이어트 비용 자체도 비용이 그냥 우리가 아는 1, 20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비용이면 이런 엄청난 비용이면 내가 굳이 노력 안 하고 이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환상을 갖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당연히 노력하기 싫어서 내가 이만큼의 돈을 내고 그것을 하는 것인데 나중 가서 당신 노력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시작부터가 조금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고 달래는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이다. 다이어트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대1 관리를 하죠, 거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전 회차부터 계속 부분 설명을 드렸던 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합이 돼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만한 사건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거기 그 기사 내용 중에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요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업체 측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도요. 여기뿐만 아니라 운동이 됐든 식이요법이 됐든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요요가 요요는 반드시 옵니다. 요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고작 몇 회차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서 요요가 왔다? 그 회차만큼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요요가 안 온다면요. 그건 거의 뭐 지금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같이 이제 비만이 질병화되고 그거에 대한 끊임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요를 방지하는 아주 원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아마 의학계에서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서 요요가 왔다는 말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다이어트라는 것은 요요가 안 온다고 해서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요요가 안 와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해도 이 심리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형적으로는 만족을 했다 싶으면 그에 대한 것은 다른 것으로 심리 문제가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형에 관련돼서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계속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가 종료가 되고 되지 않고는 이런 요요의 몸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처럼 기업과 다이어트를 했던 그 소비자 양측 모두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다이어터가 갖고 있는 상처 때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꾼이 좀 있었고 다이어터의 상처를 모두 간과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여성은 다이어트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상처가 더욱 심리 문제를 크게 발전을 시키고 또다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고 이런 연쇄에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이제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다이어트 컨설턴트를 통해서 만약에 1대1로 밀착 관리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관리를 받는 동안 너무 좋겠죠. 투자한 비용에 대한 것에도 그만큼 환상과 의존을 하게 될 것이고 관리 받는 동안은 열심히 응원 들어오고 관리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 혹은 요요가 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이 상처에 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기업에게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탓을 찾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가 다이어트 실패해서 오는 괴로움과 고통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어느 정도 선언해 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으로 향하는 탓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 여성 다이어터가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간과하고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을 한 기업에게도 뭔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부정적 후기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매출이 저하가 됐다. 그래서 나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다라고 이런 다이어트를 고소한다라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은 그런 손해를 봤지만 다이어터 입장에서는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면서 오는 이런 심리적인 상처, 악화된 상처,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이어터가 고스란히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아무도 몰라요. 그런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런 매출이나 이미지에 대한 손해가 있고 그것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이분이 이제 앞으로 겪어 나가야 될 심리적인 문제와 상처는 그분이 혼자서 감당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손해와 피해는 양쪽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 전에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다이어트는 반드시 심리 문제를 야기를 하고요. 심리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심리 문제를 야기를 하고, 그리고 심리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확대를 시킨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느 누구나 이제는 보편적으로 알아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애초에 만약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다이어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양측 모두 알았다고 하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기업 자체는 이 기업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는 정확한 원리를 알았다고 하면
이 회원들에게 있어서 몸의 케어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시도하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가 다이어트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뭔가 눈치를 채고 있고 거기에 근접해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같이 케어를 해 나갔다라고 하면 이런 설사 다이어트가 실패를 하고 요요가 왔더라고 해도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할 도리는 다 했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다시 살이 찐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악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심리적인 문제가 살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회원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가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을 모두 케어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많이 가져가게 되죠. CSR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 판매를 하는 물건이 대박이 났어. 소비자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 그런데 이 물건을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소비자가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을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 기업에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뒤따라서. 우리가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이제 후차적으로 우리가 케어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이런 다이어트가 좀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정확한 방법을 함께 하게 되면서 몸과 심리 케어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선순환 구조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어, 아니나 다를까 오늘 쉬는 날이다 보니 아무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신속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글날이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관련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세종대왕도 비만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는 좀 유명한 사실이죠. 엄청나게 고기를 좋아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에 반해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되게 열심히 드시고 움직임은 최소화해서 책만 보고 이런 학자 스타일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만을 비롯해서 당뇨라든지 거기에 따른 각종 합병증을 많이 앓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어이가 식치를 했다, 식치를 처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은 식이요법을 처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선시대에는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이제 활성화될 수는 없었던 게 지금처럼 칼로리가 잉여였던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뭐 귀족이면 모를까 뭐 비만함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궁녀들 사이에서 다이어트를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이 100일간의 간장을 온몸에 바르고 운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땀의 배출이 더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다이어트 방법이 됐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으로 따져보면은 뭐 그런, 그 뭐라 그러지? 핫 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땀을 내는 크림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수분의 배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는 사실 무관해요. 예나 지금이나 뭔가 헛다리 짚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조선 건국 이래 우리가 지금 거의 6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방법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다라는 걸 보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식단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식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식단과 엄청나게 많은 식품에 대해서 막 슈퍼푸드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발전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식이요법이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인체에 대해서도 무궁무진하게 연구가 돼서 굉장히 영리한 운동법들이 단시간에 확 운동하고 효과는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운동법들이 많이 발달은 했지만 어찌됐든 운동요법입니다. 제가 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잘 쓰면 잘 쓸 수 있고 이것이 도움도 크게 심지어 의학적인 도움도 요즘에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기존의 다이어트를 따져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게 됐지만 결국은 몸에 국한한 다이어트 방법일 뿐이다. 거기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몸이 있고요. 존재를 하는 몸이 있고 어딘가라고 실체는 없지만 반드시 마음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거의 모르고 있죠. 근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신체를 통해서 마음까지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신체를 통해서 그 받아들인 정보를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결과를 또 외부로 표현할 때도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몸과 마음의 연동작용인 심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 이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이어트는 오로지 몸에만 국한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절대 배제될 수가 없고 심리 부분을 배제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60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좀 더 변화가 돼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 한글날하고 연관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보조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앞선 회차에서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과 보조제의 경우 단기성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딱 전 회차에서도 식품과 약의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몸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약이다 혹은 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식품은 그렇게 인위적인 작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영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 식품을 섭취했을 때 그 부족분을 채우면서 발생하는 현상은 느낄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막 더욱 효과성을 보고 막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건강기능식품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이 영양소를 농축을 하죠. 그래서 정제를 하고 농축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기능적인 식품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풋사과를 막 45개 먹은 농축된 그 양이다. 그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들은 다 허위 광고고 과대 광고예요. 그 몇 배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체가 기능적으로 어떠한 필요한 만큼을 유지하는 게 영양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 항상성이 도를 넘게 되면은 필요한 만큼 부족 부분만을 채우게 되고 나머지는 잉여가 돼서 축적이 돼서 독이 되거나 아니면은 배출이 돼서 아주 무쓸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잉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못해요. 내가 필요했던 만큼만 그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보조제를 섭취해서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보겠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어떤 다이어트와 관련된 식품을 섭취할 때는 아주 꾸준하게 매일같이 아주 섭취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지만 그에 대한 효과성을 조금씩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판물, 이렇게 붓기를 빼준다는 판물이라든지 뭐 우엉차 이런 걸 먹을 때도
내가 이제 죽는 날까지 먹을 생각을 하고 계속 섭취를 해야지만 그에 따른 효과를 조금씩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전까지 나한테 없었던 부분이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효과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진 효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인 플라세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체형의 변화가 약간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플라세보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앞전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체는 반드시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요. 얼굴도 그렇고 체형도 그렇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플라세보 효과로 인한 체형 변화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또 미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드라마틱한 체형 변화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부가적인 다이어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 플라세보에 따른 효과가 체형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식품, 이제 보조 기능 식품이라든지 어떠한 약간의 다이어트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식품이 됐든 무엇이 됐든 행위를 할 때 상처가 많은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약간의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위로를 받게 되면요. 맹목적으로 그것에 빠져들고 집착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고 빠져들다가 어떠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행위가 대체할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맹목적으로 빠져들어서 효과가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었죠. 방송에 나왔었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효과성을 모르겠는데, 계속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에 빠져들거나, 혹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체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다이어트 정보가, 그리고 혹은 다이어트 식품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다 보니까 계속 전전이 이렇게 갈아타면서 그것을 전전하면서 전에 한번 왜 유행하듯이 쇼핑하듯이 다이어트를 계속 방법만 나오면 하는 것은 무슨 심리냐라고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맥락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대체를 해 나가면서 그것에 집착하고 의존하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하는 게 더 안전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거기서 멈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그 쾌감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은 점점 거기에 빠져들고 심리가 악화되면서 심리 장애가 커져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꾸준하게 먹으면 내 부족분을 채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다이어트 단기적인 보조제로서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오늘도 거듭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쉬는 날이고 저도 즐겁게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 경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는 간간히 어떤 사례가 나올 때 도입을 해서 약간씩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왜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쟤는 뭔데 대체 나와서 이 방송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죠. 뭐, 박사냐, 학위가 있냐,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어, 첫 다이어트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런 킵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전문가가 되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길어요. 아주 우여곡절도 많았고,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첫 다이어트를 시작한 게 15살이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학급에서 한 명쯤 있죠. 요즘엔 좀 많긴 한데, 굉장히 음울하고, 음침하고, 혼자서 뭔가 그림만 그리고 있고, 하는 어, 약간 찐따 같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 만화에서 황골탈퇴를 하는 내용의 그런 만화를 보게 됐는, 예, 잠깐 멈출게요. 안녕하세요. 수피아님과 프리투스님. 오늘 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끝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화를 보게 됐는데 어떤 주인공이 황골탈퇴해서 나가는 만화를 보니까 중2병이잖아요. 열심히 따라를 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거의 12kg를 감량을 하게 됐는데 한 달 반 동안 12kg를 감량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이어트 정보가 많지가 거의 없었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따져보면 거의 1000칼로리 미만으로 먹고 그리고 줄넘기를 하루에 3,000회씩 넘었었어요. 그런데 3,000회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3,000회를 하면은 보통 한 15분 정도 걸려요.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달 반도 안 되는 시간에 12kg를 감량하고서 나름 이제 안경을 벗고 렌즈도 끼고 딱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니까 와, 이 반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자애들 비롯해서 남자애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뺐냐, 너무 달라졌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를 싫어하던 친구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찐따가 핵 인싸가 되는 요즘 말로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대부분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아, 인간관계는 내가 예뻐야 뭔가 이익을 볼 수가 있구나.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내 외모 때문이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때부터 어린 나이부터 하게 됐죠. 그래서 뭔가 상처가 발생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다이어트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무작정 했던 다이어트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찌고 빠지고 막무가내로 뭐 굶어가면서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또 이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시술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주사 시술.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서 다이어트 약과 시술까지 막 이제 무차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7kg가량이 몸무게가 육박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우울증도 심하게 왔어요. 다이어트가 심리 문제를 악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이제 살을 빼는 거, 그리고 찌는 거,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심리며 몸이며 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끝내 다다랐던 게 지방흡입 수술이에요. 지방흡입 수술까지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요요가 오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걸 해봐야겠다 싶어서 운동과 제대로 된 식이요법.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다이어트 정보가 많이 쌓여져 올라가고 이런 비만과 관련해서 다이어트 시장이 상처 공유인가요? 전 되게 재밌고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그게 전혀 상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이어트 시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수요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던 데라 정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법, 식이요법 하는 법을 알게 돼서 무염식과 탄수화물을 배제한 식단이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것을 알고 무작정 그 식이요법을 하면서 일도 그만두고 3개월간 다이어트에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등산을 3시간씩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서 식이요법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기력도 없는데 산을 3시간씩을 타고 마침 저희 동네가 거기 북한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산을 열심히 3시간씩 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달가량이 17kg가 빠지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다이어트 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기존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하면은 쉽게 살이 빠져요. 그래서 2달가량이 17kg가 빠지고 이제 요요가 오게 됐는데 한참 이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5kg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혈당 쇼크를 겪으면서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끝을 냈어요. 일단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체중이 아마 제가 신장이 169cm인데 결국은 이제 55에서 57kg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밥 한 번 먹으면 2kg는 왔다 갔다 하니까 유지를 하면서 와, 그때는 이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어딜 가서도 와, 예쁘다 소리 듣고, 그리고 항상 고민했던 옷을 볼 때마다
저거 사이즈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했는데 그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은 주세요 하면 돼요.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연예인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빼어난 외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이런 약간의 이런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면 그렇게 막 자신감이 치솟아 올랐는데 확실히 연예인들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치솟다 보니까 이제 해리가 오게 된 거예요. 상처가 고스란히 덮이고 긍정 기분을 이제 추구를 해 나가면서 해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나마 있던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연애를 하고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번 하게 되면요, 여성의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갖고 있었던 심리 문제가 한번 리셋이 되게 돼요. 이런 내가 어떤 심리적인 의미를 추구하던 심리 문제들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꾸준히 충족이 되고 지속이 될 것을 알게 되면서 심리 문제가 리셋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시 체중이 30kg에 육박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참아왔던 식단이 있죠. 내가 다이어트한 걸 유지하려고 참아왔던 식단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엔 좀 더 마른 편이긴 했으니까 어른들이 왜 임신하면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 아이가 나오면 이제 다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혹한 데다가 제가 이제 참아왔던 것이 억누렸던 것이 터지면서 무조건 막 이제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30kg가 더 증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후우울증이 오게 되고 많이 심각하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전 것들이 다시 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산후우울증 관련해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한국심리교육원은 상담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더러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알고 싶고 내가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라든지 앞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원리를 알아가고 싶다 보니까 전문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로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전에 이제 다이어트 했던 경험에 대해서 연관성을 알게 되고, 다이어트가 이렇게 비만과 관련해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되면서 이제 이 심리적인 심리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킵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30kg가 증량이 됐었을 때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10kg를 뺐고요. 그리고 제가 킵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나머지 9kg도 감량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이런 막 고강도의 킵 다이어트의 운동은요. 되게 저강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막 퍼스널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저게 이래갖고 운동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저강도의 운동이고 식단 제한도 크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근력량이 유지가 되고 체지방만 9kg가 감량을 했던 후기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정말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도 정확한 다이어트 원리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더 잘나서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낫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의 작용과 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억,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은 다 각자가 다르지만요. 사실 여러분이 상처를 갖는 원리, 그리고 제가 그동안 상처를 겪으면서 이 다이어트를 했던 원리가 여러분과 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지금 이 제 경험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간다. 여러분과 모두 사실 같은 마음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근래에 들어서 이제 20대 초반이신 한번 회원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막 신중하셨어요. 아무래도 초년생이고 비용적인 부분이 이렇게 적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 계속 꾸준히 질문을 하시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께서
굉장히 현명하시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다이어트를 해서 확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를 느끼신 거예요. 이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강박과 식이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심리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고 검색을 하시다가 이 킵다이어트 이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나서 아, 이게 확실하게 심리 문제가 맞구나. 심리 부분을 회복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시고 선택을 하신 건데 굉장히 현명하시죠. 이 20대 초반에 이미 그거를 알고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나도 20대 초반에 그거를 알게 되고 이런 영상이라든지 정보가 있었더라고 하면 나도 뭔가 좀 달라졌을까?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비용 소모를 하지 않고 그리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역시나 저는 그곳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음과 연관을 해서 심리자금과 연관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크게 뭐 후회는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아차 싶기는 해요. 이게 뭔가 상처 공유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좀 더 건설적으로 저한테는 이제 그게 뭔가 상처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점을 알려드림으로써 심리의 회복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것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뭐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런 부분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 다이어트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이어트와 여성의 그럼 심리 문제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킵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사실 너무 싫었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가 이제 제 상처다 보니까 나의 치부이고 창피해요. 그냥 마냥 창피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마음이론을 공부하는 전문가로서 약간의 허세가 있었죠. 좀 더 뭔가 그럴싸한 것을 해보고 싶었는데, 왜 고작 다이어트인가? 내가 그렇게 죽도록 해왔던 다이어트, 지금도 왜 또 굳이 마음과 연관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의 마음작용과 다이어트의 상관관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이만큼 여성의 심리 문제와 직결되는 행위가 또 있을까?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성의 심리 문제의 치료에 있어서 아주 매우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 이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심리장애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심리장애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힙다이어트는 사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힙다이어트는 심리장애까지는 치료할 수가 없지만 심리 문제의 악화 시점 그리고 심리 문제까지는 치료가 가능한데 우리가 이 심리장애로 이어지기 전에 이미 심리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전부 다 회복을 시키고 치료를 하게 되면 심리장애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보편화가 되면 사회적으로 앞으로는 이 여성이 뭔가 심리 문제에 있어서 더 장애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 여성의 상처로 인해서 하락하는 자존감 이런 것들과 상처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성별에 따른 남녀의 피해의식에 따른 이런 갈등에 대해서도 바로잡는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소박하지만 좀 큰 꿈을 그리고 있어요. 마음작용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요. 이 남자의 마음작용 원리와 여자의 마음작용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에 있어서 여자의 마음작용 원리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뭐 이게 페미니즘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작용 자체가 다른데 여자의 마음작용 자체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을 이제 원활히 작용시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보호해주고 이끄는 남자의 마음작용 또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것이 참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기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은요, 남성 혐오, 남혐이라고 그러고 여성 혐오, 여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혹은 이런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뭐 바디 포지티브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은 충분히 그렇게 되면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성 해방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여성 해방이라는 개념이 뭐 이런 앞서 말씀드린 뭐 탈코르세 이런 운동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여성 전반적인 모든 여성 해방에 대한 것에 초석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제가 이 다이어트를 맡게 돼서 그것이 여성의 심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 뭔가 내가 사명감 같은 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휴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휴일을 마음껏 즐기셔야 되고, 저도 굉장히 오늘은 사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제가 따져보니까 성탄절도 제가 수요일인데 방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나름의 이런 특집식으로 해서 또 이런 뭔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스피아님과 프리티스님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